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아주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존의 기술주가 주도하던 시장의 흐름이 곳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경기 민감주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경기 민감주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제 빅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타격이 없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다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현지 시간 12일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 우려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9%의 플러스고요. S&P 500 지수는 0.17%. 오늘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도 종가 기준으로도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기준 6,977선, 이제 7,000선 도달까지 단 23포인트의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리모델링 비용 너무 과도했다라면서 파월 의전을 지속적으로 공개 비판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문제 삼아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되겠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 착수 소식 이후 파월 의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준이 앞으로 경제 상황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전치적인 압력 혹은 협박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내리는가, 즉 통화 정책이 어디에 기반하느냐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초반에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 문제로 해석이 됐습니다. 통화 정책이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 달러와 국채 가격 그리고 주식까지 동반 하락하는 일명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다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던 데에는 잠시 후 보게 될 한 가지 오피니언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게 될 경제 지표들을 대기 중이죠. 13일에는 12월 CPI, 그리고 14일에는 PPI와 같은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백악관이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을 새로운 의장으로 지명을 하게 된다면 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이 추가로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측의 코멘트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봤을 때에는 CPI가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귀금속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으로 자금 수요가 몰렸고요. 금 가격 2.7%의 플러스, 은 가격은 8%대 급등이었습니다.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수사 착수 소식에 대해서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오피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헤드라인이고요. 보시면 파월 의장의 형사수사가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고요. 이 사안이 연준에 어느 정도의 추가 압박을 가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실제 사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전체적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문제는 아니다. 비교적 약간의 노이즈를 제공하고 끝날 문제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히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더 보도록 하시죠. 얼마 전에 올라온 파월 의장 징계
직무 관련한 설문입니다. 앞서서 이동훈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파월 의장이 지금 얼마나 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보시면 굿,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43%대, 엑설런트, 훌륭하다라는 비율이 19%대로 적지 않게 긍정적인 평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에버리지 정도의 수행만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 결과가 24%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도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당별로, 그러니까 보수, 진보, 진영별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에버리지 정도다라고 응답한 보수층의 비율이 3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굿, 잘하고 있다의 경우에는 36%, 그리고 엑설런트, 훌륭하다가 9%대로 역시나 보수 진영에서도 생각보다는 후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 파월 의장, 이 양측의 갈등 상황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장담하기에는 우리가 매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졌던 한 가지 중요한 이슈,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기업의 협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의 파트너십이 들려왔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소에 공동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고요. 이 연구소는 앞으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AI가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영향은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장중한때 1%대까지 상승 탄력을 키웠다가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1.7%대 막판까지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TSMC의 호실적은 반도체 진영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이 모두 다 TSMC의 주요한 고객사로 자리하고 있죠. 브로드컴과 AMD의 주가가 특히 2%대 플러스였던 반면에 전날 급등했던 인텔은 차익 실현 압박 속에서 3%대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비주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전일장에서도 다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웨이퍼 팹 장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IG라고 하는 한 월가 IB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간밤에 주가 탄력도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헤드라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경신해냈습니다. 4조 클럽 입성 기업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후로 전 세계에서 딱 4번째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애플을 제치고 7년 만에 시총 2위를 탈환하고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들려왔던 뉴스로는 애플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AI 모델 기반으로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1.14%, 종가 기준으로도 4조 라인을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마트 급등 특징주로 또 한 가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의 플러스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 증시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죠. QQQ의 구성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효과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편입되는 날짜는 1월 20일이고요. 오늘 주가는 1972년 상장 이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류 리테일 관련주들이 다 함께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예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쇼핑 시즌에는 원래 이 매출이 엄청나게 부스트를 받는 그 특징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던 거고요. 에버크롬비 앤 피치 4분기 가이던스를 오히려 축소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17%대 급락, 어반 아웃피터스 2달간의 순 매출이 9% 증가에 불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대의 급락세, 그 밖에도 빅토리아 시크릿, 아메리칸 이글, 갭, 메이시스 다 함께 피어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리튬주들의 분위기는 반대로 좋았습니다. 스코티아 뱅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엘버말 그리고 리튬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매수 커버리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사의 주가 양호했습니다. 엘버말의 주가는 5% 가까이 점프하면서 170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 리튬 아메리카스 역시나 6.9%의 점프, 5.7달러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간밤 정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혈당 모니터링 제조업체이죠. 덱스컴 내년도 매출 성장률 밴드를 11에서 13%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액 역시도 1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5%대 급등, 빔 테라퓨틱스의 주가 역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FDA와의 논의에서 긍정적인 진척이 있었다. 자사의 유전질환 치료제가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BEAM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빔의 주가는 22.3%의 급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사전 실적을 발표한 템퍼스 AI 총 계약 금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내부자 매도 이슈로 인해서 최근 투심이 좀 혼재된 가운데 2월 중에 정식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된 이후에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밤에도 4%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링 리더 CIO와의 인터뷰를 끝으로 차기 경제사령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 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5일자로 만료됩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이끌 최종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예측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트럼프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립니다. 35세의 나이에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낸 이력이 있는 케빈 워시도 또 다른 강력한 후보인데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주장해 월가와 정치권 양측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직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역시 최종 후보 4인으로 거론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중 직접 지명한 인물로 연준 내부 사정에 가장 박습니다. 목요일 인터뷰가 예정된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인컴 부문 CIO는 약 2조 4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베테랑 투자자로 최근 2026년 내 금리를 최소 2회 이상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의 상징인 음성비서 시리가 경쟁사인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채택합니다. 이번 협력 소식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애플 공식 성명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양사는 단연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애플의 기초 모델 개발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차세대 시리의 구체적 기능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구글의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3.0이 탑재된 시리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여러 단계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에서 구글의 모델을 구동할 예정인데요. 이는 검색 광고 계약에 이어 양사 간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동맹 소식에 글로벌 시총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파벳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 한화 5,870조 원의 기업 가치 고지를 밟았는데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 시총을 추월한 알파벳은 엔비디아와 함께 시총 4조 달러 클럽의 일원이 됐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 위성통신과 데이터 기술이 현대전과 외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 지원을 위해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와 공조 움직임을, 북유럽 안보 강국 스웨덴은 대규모 위성 계약을 체결하며 정보 주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에 의해 4일째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이란의 통신망 복구를 위해 일론 머스크 CEO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통신망 복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이는 가운데 스페이스X 측은 이에 대한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 2022년 이란 시위 당시에도 스타링크를 통해 검열 우회 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신 위성뿐 아니라 위성 영상 데이터 강자 플래닛랩스는 최근 스웨덴 국방부와 수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사이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대형 계약으로 총 계약 규모는 5억 달러, 우리 돈 6,600억 원을 상회합니다. 스웨덴은 플래닛랩스로부터 확보한 저비용, 고해상도 위성 자산을 자국 안보는 물론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JP모건의 미슬라브 마테이카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가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경기 민감주로의 회귀를 꼽았습니다. JP모건은 시장이 실질적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이 경기 민감주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마테이카 전략가는 그동안 방어주에 밀려 저평가되었던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바닥을 지나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최근 채권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니라 시장이 실질적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싼 주가 논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이익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지금의 멀티플은 충분히 정당화될 걸로 봤는데요. JP모건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장 먼저 닿을 쪽으로 경기 부양 인프라와 자동차 수요가 맞물릴 산업재 건설 쪽에서 캐터필러와 모이크 인더스트리를 꼽았고 운송과 항공, 에너지 소재 분야도 글로벌 물동량 증가, 원자재 수요 영향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외교 당국자들이 오는 수요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재 히토류 광산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예고 직후 열리는 예비회담 성격인데요. 문제는 워싱턴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필요하다면 미국이 무력으로라도 그린란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그린란드 침략 계획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으나 미군 고위 장성들이 법적, 정치적 이유로 이에 반대하며
내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전 세계 희토류의 최소 30%가량이 매장됐을 걸로 전망되는 그린란드의 자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린란드 최대 희토류 매장지인 탄브리즈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크리티컬 메탈스는 최근 100만 달러 규모의 이동형 지질화학 분석센터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크리티컬 메탈스는 탄브리즈 프로젝트의 지분 9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희토류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자원 독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